사람들이 무엇을 못 버리는지 살펴볼 것. 물건들, 물건들. 나는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다. 내게 필요 없는 물건들, 내가 쓰지 않는 물건들. 하지만 내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 물건들.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무실에서도 나는 물건의 바다에 익사하기 직전이다. 어떤 것들은 미루기의 물건들이다. 내가 답신해야 하는 편지들, 돌려줘야 하는 원고들, 서류함에 분류해야 하는 메모들. 어떤 것들은 일상 업무의 물건들이다. 부서 간의 오간 문서가 여기 한 더미, 이런저런 양식이 저기 한 더미, 청구서가 또 한 더미. 하지만 대부분은 좀 더 일반적인 물건들, 우리가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붙들고 있는 물건들이다. 달리 말하자면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물건들이다. 내가 언젠가 주문하고 싶을지도 모르는 물건들이 실린 오래된 카탈로그들, 내가 언젠가 읽거나 다시 읽고 싶을지도 모르는 오래된 잡지들, 청탁 없이 써본 글이지만 내가 언젠가 발표하고 싶을지도 모르는 기사들, 그보다 더 쓸모없는 물건들, 딱히 뭐에 쓸지 모르겠고 나중에 쓸 것 같지도 않은 물건들. 책장 한 귀퉁이에는 몇 년 동안 이런저런 포장에서 끌려서 모아둔 리본들이 걸려있다. 책장 다른 귀퉁이에는 내가 다시 열어볼 것 같지 않고 답장도 절대 안 할 게 확실한 오래된 독자 편지들이 쌓여있다. 책상에는 내가 절대 전화하지 않을 전화번호들이 터져나갈 듯 담긴 롤로덱스 명함 정리기가 있다. 한 구석에는 내가 무려 1988년 2월부터 지금까지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뽑은 잔액조의 명세서들이 담긴 봉투들이 쌓여 있다. 하지만 이런 물건들은 이상한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물론 오래된 리본 뭉치의 의미는 변변치 않겠지만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간직하고 어떤 방식으로 간직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외적인 측면과 내적인 측면에서 자기 삶을 어떻게 조직하는가를 보여주는 작은 증거다. 누군가를 더 잘 이해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가 쌓아둔 물건들을 살펴보라. 나는 몇 년 전에 4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이사하면서 처음으로 물건들을 싹 정리했다. 그때 이 상황의 본질에 대한 훌륭한 교훈을 얻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는 늘 아득바득 모아두는 사람이었다. 수많은 기념품과 추억거리를 수많은 상자에 담아 집안 곳곳에 놓아두는 사람이었다. 예전에 갔던 공연이나 영화 티켓 주가리, 환불 생각을 접은 지 오래인 물건들과 옷들의 영수증, 연락이 끊긴 지 오래인 사람들의 편지, 심지어 낡은 신발들까지. 그런데 그 집에서 이사 나오는 것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단계였다. 물건을 쌓아둘 공간이 충분했던 혼자 살던 집을 떠나서 남자와 함께 살 새 집으로, 그리고 아마도 새 인생으로 옮기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청소는 물류상의 필요성을 넘어선 의미가 있었다. 거기에는 심리적 가치도 있었다.
물론 물건들 중 많은 것들은 처분하는 게 당연했다. 고장난 토스트 오븐이나 안 입은 지 몇 년 된 낡은 코트를 내가 꼭 간직하고 있을 필요는 정말 없었다. 오래전에 이미 진학하지 않기로 결정한 대학원의 합격증을 보관하고 있을 필요는 없었다. 잡지, 고메, 과오로들을 세 박스나 쌓아두고 있을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을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내 짐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어느 시점에 나는 예전의 거식증과 길고 끈질긴 싸움을 벌일 때 입었던 청바지들이 보관된 서랍장을 정리하게 되었다. 작다 못해 해골에게나 맞을 듯한 사이즈의 청바지들은 나쁜 기억이 묻은 물건들이었다. 더 건강하게 살려고 애쓰기 시작한 사람의 인생에는 존재할 자리가 없는 물건들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오랫동안 그 청바지들을 붙들고 있었고, 그럼으로써 언젠가 다시 그 담배 굵기만한 청바지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언젠가 다시 그 청바지들이 맞는 몸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따라서 지금 거식증으로부터 회복했다고 느끼는 상태가 잘해봐야 일시적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붙들고 있었다. 그 서랍의 숨은 메시지는 두려움이었다. 따라서 과거에 속하는 옷들을 내버리는 것은 엄청나게 건강한 행동임이 분명했다. 그것은 과거의 나에게 작별을 구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우리가 가진 물건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렇다. 우리가 옷장과 선반장에 처박아둔 물건들은 우리가 내면에서 붙들고 있는 것들, 이를테면 두려움, 기억, 꿈, 그릇된 인식을 반영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내 사무실에 있는 물건들 중 다수는 내가 내심 이를 그르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품고 있다는 걸 알려준다. 언젠가 저 오래된 잡지들 중 한 권에 실린 기사가, 혹은 저 롤로덱스에 든 오래된 전화번호들 중 하나가, 혹은 저 쪽지들이나 편지들이나 기타 등등 중 하나가 실제로 필요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현금 자동 입출금기 잔액조의 명세서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고? 자신의 재정 상태를 늘 걱정하는 마음, 그와 더불어 내가 그것들을 내버리자마자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한때 내가 증명할 수 있었던 막대한 예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알릴 게 틀림없다는 확신이 숨어 있다. 책장에 걸린 리본 뭉치마저도 막연한 불안을, 걱정을 반영한다. 언젠가 내가 선물을 포장해야 하는데 그걸 묶을 리본이 없으리라는 걱정이다. 우리 어머니 집에는 오직 고무줄만 가득 든 커다란 바구니가 있다. 어머니가 그걸 모아둔 이유도 같을 것이다. 어머니는 자신이 그것들을 내버리자마자 고무줄이 절실히 필요한 처지에 놓일 게 분명하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시는 것이다. 언젠가 이게 필요할 수도 있어. 언젠가 이게 그리울 수도 있어. 언젠가 유행이 돌아와서 이걸 다시 입고 싶어질 수도 있어. 물건을 버리기가 어려운 것은 그것이 꼭 선택지를 도려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혹은 자신이라는 사람의 어떤 측면을, 혹은 자신의 역사 중 한 조각을, 게다가 물건을 붙들고 있는 일의 실제 가치와는 무관하게 그냥 그 물건을 포기하기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가령 내가 옛집에 오랫동안 보관했던 영화 티켓 쪼가리들은 예전에 사귄 사람들과의 즐거웠던 시절, 행복했던 순간들을 담고 있고 나는 그 기억을 잊고 싶지 않다. 낡아 빠진 코트는 내가 입을 때마다 예쁘다고 느꼈던 옷이고 나는 그 기분을 잃고 싶지 않다. 구매 잡지들에서는 요리 실력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다. 심지어 망가진 토스트 오븐에도 추억이 깃들어 있다. 나는 그것을 거의 10년 전 그때 사귀던 남자와 함께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함께 살았던 해에 구입했다. 내가 생각하는 요령은 두려움과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익히는 것처럼 물건을 관리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물건 무더기들의 논리를 좀 적용해 보는 것이다.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내가 중요한 전화번호를 몇 개 버린다고 해서 세상이 정말로 무너질까? 기억이 담긴 물건들을 버린다고 해서 내 과거가 정말로 함께 버려질까? 저 리본들이 다 없다고 해서 내가 죽을까? 손톱만큼이라도 문제가 생길까? 아니, 아닐 것이다. 그래도 저 은행 명세서들은 계속 갖고 있어야 할 것 같다. 혹시 모르니까 말이다.